오늘 저희가 살펴볼 것은 품사라는 건데, 먼저 이 팔품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품사의 용어 정의부터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용어들은 한자이기 때문에 이 한자 뜻풀이만 되면 어떤 뜻인지 알 수 있는데, 일단 여기 사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사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거는 단어구나 라고 연상시키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관계대명사도 있고 전치사, 접속사, 형용사, 투부정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무슨 단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품은 모양 또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품사라는 용어의 뜻풀이를 해보면 단어의 모양 또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어에는 이 단어의 모양, 형태, 즉 품사가 몇 개가 있느냐? 숫자로 나와 있죠?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팔품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팔품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 팔품사에 속하는 8개의 이름하고만 친해지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8개의 품사를 이름을 살펴보면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공통점 혹시 찾으셨나요? 품사들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뭐로 끝나죠? 네, 사라는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 무슨 단어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럼 이 앞에 있는 한자들만 풀이를 하면 이게 어떤 모양의 단어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명사부터 살펴볼게요. 명자 중에 아시는 한자 있나요? 뭐 밝을명도 있는데 이름명이 떠오르네요. 그래서 명사 하면 이름이 있는 단어를 명사라고 합니다. 이름이 있는 단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펜도 있겠고, 책상도 있겠고, 의자도 있겠고, 자동차 이런 것들 다 이름이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이름이 있습니다. 지금 책상 위에 보시면 리모컨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TV도 있고, 과자도 있고 이런데 주변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이름이 있는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름이 있는 것들도 있나요? 공기 어때요? 그 다음에 수소 이런 것들도 다 명사입니다. 이름이니까요. 화학물질들 다 눈에 대부분 보이지 않지만 이름이 있고, 사랑, 목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다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명사들은 대부분 셀 수가 있어요. 펜 두세 개, 책상 하나 둘 셋, 의자 5개, 자동차 3대 다 셀 수가 있어요.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명사들은 셀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셀 수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문법적으로 아주 큰 차이가 있죠. 셀 수 있는 명사들은 단수, 복수가 가능하고, 셀 수 없는 명사들은 단수, 복수가 불가능하게 되죠. 물론 눈에 보이는 것들도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릇에 담아서 모양이 바뀌는 뭐 물이나 가루 종류, 소금, 설탕 이런 그릇에 담아서 모양이 바뀌는 것들은 또 셀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물질명사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명사 파트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갈 때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름 정도만 그냥 인사 정도만 하는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명사는 명사인데 대명사네요. 여기서 대가 무슨 뜻일까요? 라고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큰 대자를 생각하시는데, 큰 명사 이거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대답 중에 하나고요. 대명사의 대는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단어 라고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구분을 해볼 건데, 사람을 지칭하는 대명사 그리고 사물을 지칭하는 대명사, 이렇게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지칭하는 대명사는 나, 너, 우리, 그, 그녀, 그들 이런 단어들이 되겠고요. 사물을 나타내는 대명사 이것, 저것, 그것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명사도 깊이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오늘은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동, 떠오르시는 단어 있나요? 움직일 동이죠. 그래서 동사는
움직이는 단어입니다. 한국말로 해석을 했을 때는 뭐뭐 하다 라고 해석이 되면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움직이는 단어 몇 가지 예로 들어볼까요? 걷다, 뛰다, 쓰다, 수영하다, 일하다 이런 단어들이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아까 전에 제가 명사에서 물어봤었던 질문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움직이는 것도 있을까요? 좀 추상적인 단어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꿈을 꾸다, 생각하다, 사랑하다, 싫어하다 이런 단어들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뭐뭐 하다라고 끝나면은 동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를 낼게요. 한 단어는 한 가지의 품사만 가지고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정답은 틀리다입니다. 또 러브라는 단어 볼게요. 사랑이라는 명사로도 쓰이지만 사랑하다 라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여기 꿈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꿈을 꾸다 라는 동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단어의 모양이 같아도 때에 따라서 품사가 변할 수 있습니다. 단어를 공부하실 때 한 가지 품사만 있다고 고정관념을 가지시면 안 되고 단어는 여러 가지로 변할 수 있구나 라고 열린 마음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형용사로 넘어갈게요. 형용사랑 부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꾸며주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문법 책에서 꾸민다는 표현을 수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형용사랑 부사는 공통적으로 누군가를 꾸며주는 단어입니다. 근데 꾸며주는 대상이 달라요. 형용사는 누구를 꾸며주냐면 명사를 꾸며줍니다.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뭐뭐한 또는 뭐뭐하는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는 해석이 나오면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얼굴을 한번 꾸며볼게요. 얼굴이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꾸밀까요? 예쁜 얼굴 괜찮나요? 늙은 얼굴 이것도 괜찮나요? 둥근 얼굴 이것도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는 단어들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입니다. 부사는 똑같이 꾸며주는 건데 부사가 꾸미는 대상은 문법 책에 보면은 형용사나 부사나 동사나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외울 게 많아서 헷갈려요. 그렇게 하지 말고 부사는 명사 빼고 나머지를 수식한다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명사를 빼고 나머지를 수식하는구나. 그냥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치사입니다. 뜻풀이 해볼까요? 전, 앞전, 치는 위치할 때 치입니다. 그러면 전치사를 뜻풀이 해보면 앞에 위치하는 단어인데 전치사라는 이름 자체에서는 이 단어가 뭐 앞에 위치하는지는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외우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문법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문법을 우리는 너무 외우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문법은 한 90%는 이해를 하는 거고 암기는 한 10%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이해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자, 근데 오늘 공부하는 품사에서 처음으로 외워야 될 게 나왔습니다. 전치사는 뭐 앞에 위치하는 단어일까? 그건데 바로 명사 앞에 위치하는 단어가 전치사입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전치사 뒤에는 어떤 단어가 올까요? 네, 당연히 명사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해석을 할 때 전치사랑 바로 뒤에 나오는 명사까지를 묶어서 괄호로 묶어서 해석하게 될 거예요. 이게 해석을 할 때 굉장히 이해와 속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전치사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짧은 단어 뭐 두 개 스펠링 두 개나 세 개짜리 단어는 대부분 전치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on, in, to, from, over 이런 단어들이 다 전치사입니다. 물론 짧은 단어들만 전치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스펠링이 긴데도 전치사로 쓰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접속하게 되면은 붙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어주는 단어를 접속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and, or, so 이런 단어들이 접속사에 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탄사 간단하게 말 그대로 감탄하는 단어 와우, 예 이런 등등 단어들 을 감탄사라고 합니다. 품사 8가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 이름들과 각각의 품사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요 뜻풀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영어의 기본적인 재료가 되겠고 이제 이 재료를 가지고 문장의 구성 성분을 만들고 또 문장을 만들어서 조합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